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등장한 탄핵 청원은 30일 기준 7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수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제는 대통령 탄핵안도 국민청원으로 발의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운영이 극우 유튜버 수준이라며 청원 참여가 100만,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0일 청원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탄핵 청원을 1시간 넘게 기다려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탄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 사무처의 서버 안정화 및 증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절차대로 청원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국민들의 동참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고,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본격적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여론이 불붙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청원 종료 기한이 남아 7월 20일 이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선 TV 토론에서 참패한 후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킴 제프리스와 척 슈머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도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여부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내셔널 리뷰는 그녀를 결정자로 표현하며 주요 후원자들이 출마 포기를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여사는 유세를 강행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질 여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한 적임자라며 지지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들과 재선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사장 앞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내 사퇴 요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과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는 사퇴를 강조했으며 경합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후보 교체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질 여사는 대선 TV 토론 직후부터 후보 교체론을 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부가 부인에게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대선 캠프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인사가 쫓겨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커피 전문점 수는 10만 729개로 전년도보다 4,292개 증가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2016년 5만 1,551개에서 6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편의점 4사의 전체 매장 수 5만 5천여 개의 약 2배에 달합니다. 2022년 커피 전문점 전체 매출은 15조 5천억 원, 종사자는 27만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종사자 1명에서 4명 이내의 소규모 매장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만 6천여 개이며 커피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 669개보다 많습니다. 중저가 브랜드인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의 매장 수는 약 3,000개에 육박합니다. 커피 전문점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책을 읽고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커피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수입액은 11억 1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5천억 원으로 5년 전에 1.7배, 10년 전에 2.7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신규 카페 수는 45% 늘었지만 폐업한 카페 수는 18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창업한 커피 음료 판매점은 5,293개였지만 문을 닫은 곳도 4,090개에 달했습니다. 3년 평균 생존율은 51.9%, 5년 생존율은 34.9%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커피 전문점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진입장벽이 낮지만 상권 포화로 폐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7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6월 초부터 상승한 국제 유가가 반영된 결과로 7월 1일부터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되면서 휘발유, 경유, LPG 모두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국석 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55.4원으로 전주 대비 6.7원, 경유는 1,486.4원으로 8.3원 상승했습니다. 휘발유는 8주, 경유는 9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알뜰 주유소가 1,630.2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GS칼텍스가 1,663.5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경유도 알뜰 주유소가 1,460.2원으로 가장 낮고 GS칼텍스가 1,496.3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유사 공급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6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강세를 보였고 중동 리스크, 환율 인상, 휴가철 수요 증가 등이 요인입니다. 7월 1일부터 유류세 환원분이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인상됩니다. 유류세 환원과 국제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서울, 부산 등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반면 경기, 인천, 충남 등으로는 순유입되었습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9만 8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1%인 1,000명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동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3월 감소로 돌아섰지만 4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5월 기준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2021년 55만 7천 명에서 2022년 52만 3천 명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에는 49만 7천 명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후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입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 이동률은 11.5%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67.1%, 시도 간 이동자는 2.8% 감소한 3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을 전후로 주춤했던 인도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랠리 지속 여부는 외국인 수급, 제조업 경기, 그리고 3기 모디 정부의 예산안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근하 하나증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6개월 만에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5위에 올랐다며 NIFTY 50 지수도 총선 충격을 극복하고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인도 증시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있지만 이는 견고한 경제성장과 기업 수익성에 기반한 상승이라며 하반기 증시를 결정할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 경기입니다. 인도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 이상이지만 2달 연속 하락 중입니다. 셋째, 7월 셋째 주 발표 예정인 정부 예산안입니다. 모디 정부 3기의 첫 예산안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증시 상승 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7월 2일 화요일인 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으며 늦은 새벽에는 충청권,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3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